이렇게 쓰러질 순 없어. 쪽팔리게 더러운 한국에서. 제발 정신 차리자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차가운 공항 바닥이 제 무릎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는데 온통 머릿속엔 캐나다에서 온 훌륭한 승무원이 더럽고 후진국인 한국 공항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는 창피함 뿐이었어요. 15년간 세계 각국의 하늘을 날며 수많은 공항을 경험해온 제가 단 1분 만에 모든 편견을 버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해야 했던 그 밤 저는 냄새나고 못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여겼던 곳에서 목격한 것은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완벽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루 만에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낸 실화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며 오기 싫어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제이콥스입니다. 캐나다 국적항공사에서 15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서양 미녀라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저는 외모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다양한 국가의 공항, 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나름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270여 명을 태운 대형 항공기는 고도 1만 m 상공에서 순항하고 있었어요. 14시간짜리 긴 여정이라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고 기내는 여름밤의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체가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난기류라고 생각했는데 기장실에서 울리는 경고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15년간의 경험으로 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기장에 침착하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엔진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고 즉시 비상 착륙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기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도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기장이 추가로 안내한 비상 착륙 목적지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이었거든요. 물론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선진국의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시길 아시아 공항들은 아직 서구 공항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게는 당연한 우려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경험한 일은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편견이 단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체는 한국 상공을 향해 계속 비행하고 있었고 저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도 한편으론 커져가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들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기장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진정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인천공항이라는 목적지를 들었을 때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솔직했습니다. 아시아 공항들,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믿어왔거든요. 이런 생각이 편견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당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국제무역에 종사하셨는데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느낀 점들을 늘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셨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비상 상황에서 아시아 공항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매뉴얼도 부족하고 최신 장비도 없고 무엇보다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주로 근무하는 노선들이 캐나다,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공항들과 직접 비교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런던 히스로 공항의 완벽한 시설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세련된 시스템들, 뉴욕 JFK 공항의 최첨단 장비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는 아직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죠. 그날 밤 기내에서 승객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비상 착륙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의료진은 충분할까? 구조장비는 최신식일까? 특히 걱정이 된 것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과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가장 컸습니다.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공항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구 공항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이 곧 산산이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상공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 긴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국 상공에 도착하자 기장은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재차 안내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비상 착륙에 대비해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프로의식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름밤에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기체는 서서히 고도를 낮춰가며 인천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생각보다 화려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과연 이곳에서 우리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활주로에 가까워지면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고 말이죠. 활주로 양쪽으로 수십 대의 비상 차량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군대의 사열식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소방차만 해도 10대가 넘었고 구급차들도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차량들이 모두 최신식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런던이나 파리에서 봤던 구식 소방차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차량이 반짝반짝 빛나는 최첨단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특수구조 차량들도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주로 곳곳에는 대형 조명등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조명 시설만 봐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차량과 인력들이 이미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훈련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배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서구 공항들에서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비상 대응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 히스로에서도 파리 샤를 드골에서도 심지어 뉴욕 JFK에서도 이만큼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비상 대응 체계를 목격한 적이 없었어요. 순간 제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시아는 서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편견들이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료 승무원도 창밖을 내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이런 완벽한 비상 대응 시스템은 처음 본다고 말하더군요. 특히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라는 점에 가장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실제로 착륙한 후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활주로에서 본 이 첫 장면만으로도 제 마음속 편견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겪을 일들은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기체는 이제 거의 활주로에 닿을 듯 가까워졌고 저는 창밖의 그 완벽한 광경을 바라보며 과연 착륙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위해 기체가 활주로에 최종 접근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점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기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조차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착륙한다는 최종 안내였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착륙 시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엔진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의 비상 착륙이니까 일반적인 착륙보다 훨씬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공항의 활주로 상태나 관제 시스템이 서구 선진국만큼 완벽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착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엔진 고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체가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게 활주로 위에 안착했거든요. 이건 분명 기장에 뛰어난 조종 실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인천공항의 완벽한 유도 시스템과 활주로 상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활주로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했고 착륙, 유도등들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장이 완벽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체가 완전히 정지하자마자 곧바로 구조팀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곧바로였어요. 마치 우리가 착륙하는 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구조팀의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노약자 전담팀, 어린이 전담팀, 일반 승객 담당팀이 따로 있었고 심지어 외국인 승객을 위한 다국어 구사 가능한 구조 인력까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서구 공항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구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구조팀이 와서 일괄적으로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공항은 승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할머니 한 분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직접 와서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가져와서 세심하게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특수 담요를 씌워주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장난감까지 건네주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페인어와 아랍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완벽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승객들이 기체에서 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먼저 승객들의 이동 경로가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별로 각각 다른 동선이 마련되어 있었고 각 경로마다 전담 안내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혼잡이나 대기 시간 없이 모든 승객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승객들이 도착한 대기 공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임시로 마련된 간이 대피소 같은 곳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비상 상황에서는 체육관이나 회의실 같은 곳에서 임시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곳은 임시 피난 공간이 아니라 마치 최고급 호텔 로비를 방불케 하는 시설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냉방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습도까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승객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정밀한 환경 제어 시스템은 웬만한 선진국 공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었어요. 밝고 화려한 색깔로 꾸며진 놀이터에는 각종 장난감과 그림책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귀여운 캐릭터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유실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의료 상담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비상 착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은 승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응급 처치는 물론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전통문화 체험관이었어요.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한복 입어보기, 전통차 시음, 서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1분 만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런 체계적이고 세심한 대응은 단순히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승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료 승무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자신도 이런 완벽한 시설과 서비스는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특히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롭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15년 경력의 전문 승무원의 시각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캐나다에서 배운 서양 중심의 항공 서비스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먼저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업무 처리 능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의료진은 응급의학 전문의 수준이었고 다국어 통역 직원들은 단순히 언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차이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력과 인간적 배려가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승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는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를 파악하고 즉시 전문 의료진이 혈당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기계적이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불안해하시자 의료진이 직접 손을 잡고 안심시켜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한 언어 장벽 문제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AI 번역 시스템과 전문 통역사들이 협력해서 어떤 언어든 즉시 소통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수화까지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청각장애가 있는 승객도 전혀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항공 서비스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캐나다나 유럽에서 배운 서비스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위기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철학이 모든 시스템의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이것은 기술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동료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동료는 유럽 여러 공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인천공항 같은 수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동료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이라고 말이죠. 제가 그동안 서양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조차도 승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런던이나 파리, 뉴욕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아시아의 괜찮은 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도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의 안전 확인과 기본적인 수속이 마무리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기실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활주로 끝쪽에서 인천공항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절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